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청소년 도박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회복으로 가는 길 단도박이 선생은 청소년 도박 상담 안 하면서 뭐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상담을 안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거 뭘까요? 대리변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까요? 우리 행위 중독은요, 학부모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부모님이나 학교 당국에서 이 도박 문제로 인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어저께 도박 처음 배웠는데요. 남한테 돈을 빌려서 도박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도박을 처음 했던 친구들이 그걸로 인하여 중고나라 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 당국과 정말 교육부에도 너무나 저는 진짜 아쉬움이 많은데요. 도박 중독이 당연히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친구들끼리. 그러면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발생해요. 돈을 빌려준 친구. 같이 도박을 했건 같이 도박을 하지 않았건 사채건 아니건 같은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지고요. 그 순간 이 질병 모델이 아닌 범죄로 문제가 바뀝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그 한 코미디언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걸 범죄 사건으로만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자, 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도 똑같고 학교 당국도 똑같은 거예요. 중독을 치료하는 문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돈을 빌려줘서 못 갚는 것이 도박 문제는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알바를 하거나 스스로 갚아가는 방법을 해야만 이 청소년의 도박 문제가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는 불러요. 그리고 이 피해를 없애야 되겠죠.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만 보니까. 그때부터 학교는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피해를 복구할 거야, 안 할 거야? 학교를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이 친구의 중독 문제를 치료하는 거는요,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뤄진다 한들 맨 뒤에 다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독자의 학부모,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죠. 피해를 덮는 거. 그 가해자가 얘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사채인지 같이 도박해서 따서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은 돈인지 정말 선의의 피해자인지 이걸 나누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빌려서 못 갚았으니까요. 이쪽 피해자에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서 흐지부지 되고 이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돼 버림으로써 도박 중독 문제는 밑에 깔아앉죠. 어떻게든 내 자식을 학교를 전학시키거나 학교에서 퇴학을 막기 위해선 중독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독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덮어야 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학부모에게는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가 될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알바를 해서 힘들게 조금씩 갚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중독에는요,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매뉴얼이 생겨야 하고요. 청소년 간의 돈거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한 청소년끼리의 돈 문제를 과연 학폭에서 다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는요, 성인보다 범죄로 이어지는 그 배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범죄 행위에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학교에서 보이는 걸 훔칠 수 있죠. 네, 아이팟,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태블릿 PC 이런 것들 훔치기 너무 좋죠. 순간적인 충동성이 우리 성인보다 훨씬 떨어지니까요. 그걸 조절하는 기능이. 그러면 학폭위가 또 열립니다.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인들도 도박 문제에서 빚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조금은 크게 보지 않으면 항상 이 빚 갚다가 도박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에 계속 빠지는데,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범죄로 인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덮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SPO라고 하던데 그분들이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이분들은 범죄를 다루는 경찰관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은요, 만 14세 이상 촉법 소년의 시기가 지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요, 범죄 행위입니다. 네.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범죄 행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면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른다고 할지라도. 자, 도박 중독 치료를 해야 된다며요. 도박 중독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질병으로 바라봐 주셔야죠. 질병. 뇌 질환으로 바라봐 주셔야죠.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각자가 따로 놀고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범죄자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직 청소년인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요, 도박 중독의 어떤 치료의 치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 막 언론들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절대 어른의 치료에 10배, 20배가 더 어렵습니다. 전혀 매뉴얼도 없고요. 어떠한 규칙 규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만의 어떤 정확한 가치관과 이것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왜 학교 폭력 문제에 쌓여가지고 치료에 접근이 어렵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이 청소년들, 학부모님들에게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 영상을 혹시나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신다면요, 청소년 도박에 관심이 있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문제를 덮고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학생을 위한다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또 다른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